네, 이제 수집과 적재, 처리, 탐색까지 해봤고요. 이번엔 이제 탐색과 함께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한 후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할 거고요. 추후에 데이터 마이닝을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 마이닝 데이터 분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이론이 다 머신러닝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마이닝 기반 이론을 가지고 텍스트에 적용한 것이 바로 텍스트 마이닝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이론을 배우셔야 되는데, 분석에 대한 이론의 가장 중요한 선수 과정은 통계이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기초, 통계 중에서도 기술 통계, 그리고 추정 통계, 추론 통계 이런 것들을 먼저 배워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설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빅데이터 분석, 어떤 프로젝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도메인과 수집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요. 프로젝트 목적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 데이터의 사전 탐색을 하고 사전 탐색을 통해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현업에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고, 그 현업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서 탐색을 통한 어떤 가설을 설정할 수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 기반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대량의 정형 데이터로부터 또 의미 있는 정보를 그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숨겨진 패턴을 그죠? 발견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궁극적으로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다양한 IT 기술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결국 통계 및 데이터 마이닝 기법들이 빅데이터 분석의 기초이자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소문자 좀 만들겠습니다. 데모. 지난 걸로 할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통계학에 조금 분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분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학은 기술 통계학과 추측 통계학, 그리고 모스 통계학, 비모스 통계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우리가. 그죠? 기술 통계학, 그리고 이제 추측 통계학, 추론 통계학이라고도 하고요. 추정이라고도 하고, 추측, 추론, 추정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모스 통계학, 또 비모스 통계학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지요. 네.
먼저 기술 통계학부터 살펴보게 되면 데이터를 쉽게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뭐 대표값이라는 어떤 의미가 있죠. 대표값이라 하면 결국 평균이라든가 평균에서도 단술평균, 기하, 조합평균, 그다음에 최빈값 이런 것들에 대한 최대 최소 값들 이런 것들이죠. 편차, 분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그죠? 자료의 대표값을 구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뭐 그래프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 통계학이다 라고 합니다. 추론 통계학, 추측 통계학은 모수를 가지고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이렇게 모수라는 그죠? population이라는 어떤 단이 있다라는 거죠. 모집단이죠, 모집단. population.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전체 집합을 우리가 모집단이다라고 합니다. population. 여기서 어떤 이제 이 모집단의 특징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죠? 샘플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샘플링. 그죠? 이 많은 모집단 속에서 어떤 표본, 샘플링 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 모집단을 대표하는 일부를 우리가 표본 집단이다 라고 하죠, 그죠? 표본 집단이다 라고 합니다. 표본 집단. 간단하게 줄여서 표본이다 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샘플이다 라고 하죠. 결국은 이 모집단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표본의 특성, 통계량이다 라고 하는데요. 통계량, 표본의 특성을 우리가 통계량이다 라고 합니다. 이 통계량을 통해서 이 모집단을 추정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표본 통계학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측 통계학은 어떤 불확실성이 있죠, 그죠? 자료에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추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선출, 추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선출된 표본으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작업을 우리가 그런 통계학을 우리가 추론, 추측 통계학이란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수 통계학과 비모수 통계학이라는 또 부분을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모집단의 어떤 분포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죠, 결국 그죠? 모집단의 특성을 이 선출된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것, 이런 작업으로 해서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모수 통계학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수의 특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서 모집단의 특성을,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고 선출된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모수 통계학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안다라는 거죠. 모집단의 분포 특성을
알고 모집단의 특성을 선출된 표본으로부터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모수 통계학이다 라고 하고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모수가 어떨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비모수 통계학은 그렇지 않은 거죠.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어떤 가정하지 않는 겁니다. 분포가 모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포의 특성을 가정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것을 우리가 비모수 통계학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통계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류, 분석 및 해석하는 일련의 우리가 체계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기법이 존재하고, 거기에 맞는 통계 기법을 선택해서 데이터를 처리, 분석,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 툴들이 존재하죠. 뭐 파이썬이라든가 R이라든가 SAS라든가.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이라는 것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을 좀 구분해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은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양쪽으로 일단 많이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가 주로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좀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통계 기법은 표본을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이런 기법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고, 데이터 마이닝은 모수 전체를 가지고, 통계는 이제 인과 쪽을 좀 본다고 하면, 데이터 마이닝은 상관, 그리고 회기라든가 예측,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되는 이론이죠. 기반 이론이죠. 결국은 기계학습과 어떤 패턴 인식, 이런 거에 있어서 역시 기본 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통계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 핵심 이론에 통계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를 양이 이제 많아지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그죠? 그런 분야가 있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도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있고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렇게 있죠, 그죠? 네. 파워포인트 좀 할까요? 네. 아까 이게 이제 전체 모수다 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샘플을 또 뽑는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네. 여기가 모수 모집단이고, 여기가 표본. 그래서 얘를 이제 추정하는 이런 게 된다라고 했죠. 이 표본의 특징을 가지고 여기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게 통계학이다. 통계학 중에서도 기술 통계, 그 중에서도 이제 모수 통계학,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표본의 특징을 가지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 그죠? 통계가 밑바탕에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양적으로 많아지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게 통계 이론. 오늘 밑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마이닝 이론이 있고요. 양적으로 주로 로우 건을 우리가 10만 건 이상 이렇게 보시고 비즈니스에 적용한다. 이럴 때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 부분은 이제 지도학습이다라고 보죠. 분류가 있고요. 그리고 네. 회기, 그리고 클러스터링, 연관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회계에 바탕한 이론을 가지고 자동 머신이 학습을 통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패턴으로 학습을 해 나가는 그런 신경망 기법 이론을 가지고 주로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가고 있는 현재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이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는 그런 데이터 드라이븐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전반적인 통계 기반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통계 분석의 기본인 가설 설정 및 가설 검정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 데이터 마인 기반 빅데이터 분석 모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설 개요를 보기 전에 자료의 어떤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자료가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R 가지고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R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R 설치 한번 해볼까요? 네. 자, R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간단한 실습이라서 따로 뭐 분류는 하지 않을 거고요. R이라는 구글에서 R 스튜디오다라고 치시면요. R 프로젝트, 먼저 R 프로젝트. R 프로젝트라고 일단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런 게 뜰 겁니다. 그죠? 다운로드를 여기에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CRAN, 그죠? 여기에서 코리아, 여기, 그죠? 요 링크를 하나 여기다가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실습. 코리아 가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윈도우죠. 이렇게 해서 인스톨 R for the first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R 4.04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을 설치를 하시면 다운 받으셔서 R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R 스튜디오를 또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순서가 R 설치, R 코어를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R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설치합니다. 자, 먼저 R 설치하면 얘를 클릭하시고, 네, 얘를 누르신 다음에, 네,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확인, 네. 그래서, 네, 다음, 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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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네, 완료를 누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R 스튜디오를 또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R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 R, 네, 여기 설치돼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뜰 거고, 여기서 뭐 4 더하기 뭐 6, 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면 네, 설치가 잘 된 거고요. R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R 스튜디오를 통합 개발 환경을 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R 스튜디오를 또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R 스튜디오라고 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R 스튜디오 하시고요. 네. 여기서 프리 버전인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윈도우용으로 다운을 하시면 되고요. 네. 다 되셨으면 그냥 바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얘를 누르시고요. 네. 다음을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마침을 누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R이라고 쳤을 때 이렇게 R 스튜디오가 뜨면 되고요. 얘를 작업 표시줄에 고정해 놓겠습니다. 네, 요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로 계속 우리가 분석해서 활용을 할 것이니까요.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가 이제 독립변수와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R? 네, R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뜨시고 처음에 Enable Automatic Crash Report 있는데요. 자동으로 뭐 크래시 리포트가 업로드 하게 할 거냐 라는 건데요. 네. 굳이 뭐 요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잘 설치가 됐는지 한번 클릭 해 보시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직접 실습하면서 뭐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저는 글꼴이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코드를 좀, 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 크게 해서, 네, 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큰가요? 네,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피어런스 있습니다. 어피어런스.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네요. 네. 네. 필요할 때마다 R을 쓸 거고요. 네. 먼저 자료를 보면, 그죠?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분이 된다. 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분석 목적에 따라서 주어진 변수에 대해서 독립변수인지 종속변수인지를 분류해야 되고요. 그죠? 첫 번째로, 그죠? 그리고 이게 지적 자료인지, 그죠? 양적 자료 여부를, 그죠?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자료에는 범주형 자료가 있죠. 그죠? 범주형 자료. 그걸 우리가 질적 자료다라고 하는 거의 이제 하는데, 범주형 자료에는 카테고리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명목형과 순서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자료에는 근간형과 구간이라고 하고서 구간척도, 그죠? 구간형 자료와 비율 자료가 있습니다. 척도라는 말을 붙이면 뭐 명목척도, 순서 또는 서열척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양적 자료는 자료 그 자체, 그 값을 그대로 반영해서 분석하는 자료죠. 그래서 구간척도 자료, 구간척도라고 하고 비율척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적 자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주형, 카테고리칼, 양적 자료가 구간척도와 비율척도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수의 유형을 이제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뭐 문자냐, 그죠? 변수가 문자형인지, 그죠? 숫자형인지 파악하셔야 되고, 숫자형 안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한, 그죠? 이산형인지 연속형, 컨티뉴어스의 데이터인지를 파악하셔야지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어떤 표준화 작업을 또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료의 분류를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할 때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처리를 또 해야 되고요. 그죠? 결측 변수가 결칙이 있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제거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고, 독립 변수 대비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었는지도 파악하셔야 되고, 표준화 작업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표준화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파트에서 자세히 볼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끊고 다음 차시에서 우리가 변수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가설 개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